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선임 자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응시 자격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인데 응시 자격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선임 자격을 외우세요. 선임 자격을 외운 다음에 내가 외운 선임 자격보다 연도가 좀 아래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응시 자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찍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마음 먹고 어렵게 낸다라면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선에서 풀 수 있게 낸다라면 선임 자격을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임 자격은 외울만 하거든요. 일단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술사라든가 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무조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기사라면 5년 이상이고요. 산업기사라면 7년이다. 그렇죠.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짧은 거는 5년이고 길면 7년이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암기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이고요. 요것도 소방공무원이면 20년 이상인데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임을 하신다면 그 20년의 역사를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이라는 거. 뭐 시험 합격자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겠죠. 반면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급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1급 선임 자격을 갖춘 후에 특급이나 1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건 1급 소방안전관리로 선임이 된 거고요. 이 사람은 자격만 갖춘 다음에 뭐 요게 이제 보조자예요. 보조자. 특급이나 1급으로 7년 이상 보조자로서 실무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겠고요. 소방공무원 20년이라 10년이라면 응시 자격이에요. 특급 보조자죠. 이거는 1급 선임 자격을 갖춘 후에 특급이지만 그냥 특급 보조자로 1급이 아닌데 뭐 2급, 3급을 가지고도 보조자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러면 10년이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 자체가 벌써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우리가 안전관리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차라리 선임 자격을 외우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 합격이란 말이 붙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자, 기술사나 시설관리사는 그냥 무조건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되는 사람이고요. 산업기사면 얼마였습니까? 7년 이상이죠. 예, 되는 사람입니다.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맞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5년 이상이었죠. 이런 식인 거예요. 3년 이상이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나오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용이. 자, 뭐죠? 일단은 설비기사라든가 설비산업기사라면 무조건 우리가 선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소방공무원으로 몇 년입니까? 7년 이상이고요. 뭐 시험 합격자는 당연히 되는 거겠죠? 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갑자기 뭐 이런 게 나와요. 5년 이상, 2급 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뭐 그러니까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뭐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았다든가 뭐 쭉 나오죠? 보조자로 5년, 2급 보조자로 7년 막 쭉 나오는데 산업안전기사도 이런데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시험을 합격해야만 그 어떤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문제를 보는 겁니다. 뭐 어려운지 어떤지 보겠습니다. 소방 설비기사나 설비산업기사죠? 기사라든가 산업기사라면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산업안전기사인데 쭉 읽다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업안전기사인데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괜찮아요. 아니, 산업안전기사는 저거 외운 게 없잖아요. 외운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시험을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면 되는 거고요. 소방공무원 7년 이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로 선임된 사람이 안 돼요. 이 선임된 사람이 예전에는 겸직이 됐었는데 이제는 겸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 뭐죠?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소 선임 됐건 안 됐건 간에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예, 답은 4번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외운 거 이외에 이상한 거 나오면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합격을 하면 웬만하면 되는데 시험 합격이란 말이 없으면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위험물이죠. 그럼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2급부터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선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이고요. 뭐 시험 합격자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위험물과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격시험 응시자격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 진압 또는 보조 업무 종사한 경력이 있다. 뭐 소방관 하시다가 뭐 은퇴를 하셨다든가 그러면은 일단 2급 시험 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용소방대원이면 3년입니다. 3년짜리 한번 볼까요? 의용소방대원, 자체소방대원은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도 3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조자 뭐 이런 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의무소방대, 이거 사라졌어요. 이제 군부대만 따지면 되는데 의무소방대 뭐 얘 또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대하신 분들 이러면 이제 1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외울 만한 게 이거죠. 경호. 경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호는 두 글자니까 그냥 2년이다. 별정직 공무원도 사실은 이거예요. 경호법에 따르면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요건 이제 2년 이상이다라는 거,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세부적이라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실 건데요. 내용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A는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을 했대요.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딱 봤더니 11층이 아니라 10층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상으로 11층이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될 뻔했죠? 연면적은 2,440, 15,000제곱미터가 안 되네요. 업무시설이고요. 봤더니 뭐 옥내소화전 설비가, 옥내소화전 설비가 있네요. 옥내소화전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탐 설비 뭐 됐고요. 그럼 이거는 볼 것도 없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선임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답은 1번. 되게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좋은데 강습교육을 수료했잖아. 이건 보조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료입니다. 수료.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수료만 하면은 보조자 자격만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의용소방대원 3년, 그럼 무조건 뭐죠? 이거는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무조건 3년이면 3년 이상이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틀린 내용들을 바로 잡아본다면 답은 1번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이제 2급이라는 걸 뽑아내고 여기서 찾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3급은요, 별게 없어요. 그냥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뭐 시험이 쭉 나오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거 무조건 여기는 시험 다 보셔야 됩니다. 시험 합격이란 말이 없으면 다 거버리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 2년 근무해도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고요. 뭐만 빼고요? 소방공무원은 1년 이상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소방공무원을 빼고는 무조건 다 시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소방대원, 소방대원도 1년 이상? 시험 보셔야 됩니다. 사장님 시험 보세요. 경호공무원?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말이 없는 거는 소방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리고 보조자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특급 1급, 2급, 3급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선임 자격을 반드시 외워라. 근데 선임 자격보다 미달된 기준이 나온다면 그거는 응시 자격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구분하셔도 객관식 문제는 엔간하면 풀 수 있으실 거고요. 정말 마음 먹고 꼬아서 냈다 그러면 그건 못 풀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일단 선임 자격은 반드시 외운다. 근데 선임 자격이 여러분들이 못 외울 만큼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조자가 나오는데, 보조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소방안전관리자는 당연히 보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격증을 가져도 되고 강습교육 수료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서 요거죠. 뭐 2년 이상 근무하면 되는데, 글쎄 뭐 2년 정도 요것만 외우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 딱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죠? 자격이 있으니까 되고요. 기술 자격,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수료한 사람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얼마였죠?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었죠. 낼 게 참 없습니다. 낸다면 그냥 요 정도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